사람이 아닙니다. 악마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가혹행위를 일삼아서 결국 목숨을 잃게 만든 가해 여성과 그 동거남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이 두 사람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이었고요. 게다가 같이 직장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자는 타지인 서울에 나와서 살면서 멀리 떨어진 가족들보다는 오히려 가까이 있던 이 가해자를 더 믿고 의지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가해자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이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자기 배우에 성매매 조직이 있다면서 겁을 줘서 친구가 실제로 성매매에 나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정말 듣고도 귀를 의심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정말로. 더욱더 경악스러운 게 이렇게 성매매를 강요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가해 남녀 같은 경우는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피해 여성을 집에 가둬두고 감시를 하면서 무려 성매매를 2,145번 세상에. 강요했습니다. 여기에다가 3,868건의 성착취 사진도 찍도록 강요를 했고요. 이 피해 여성이 말을 듣지 않으면 차가운 물에 집어넣거나 폭행까지 했는데 지난 1월 9일이에요. 정말 한겨울이죠. 얼마나 추운 날입니까? 이 겨울에 이 피해 여성을 차가운 물 속에 넣어서 이 피해 여성은 차가운 물 속에서 떨다가 결국 저체온증으로 숨졌는데 그런데 이 가해 남녀가 얼마나 가식적이냐 하면 이 여성이 차가운 물에서 떨다가 의식불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19에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합니다. 친구가 원인 불명으로 갑자기 쓰러졌다. 이렇게 신고를 했고요. 마치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숨기고 결국 피해 여성이 119를 통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백성문 변호사님, 왜 피해자는 1년 넘도록 이 사람들을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탈출하려는 시도는 안 해봤던 걸까요? 이 여성도 견디기 힘들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지난 1월에 학대로 인해서 본인의 이제 몸에 상해가 많이 생기는 상황에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의 병원에 입원하면서 도망을 했습니다만 이 악마 같은 친구와 동거남이 이 피해 여성을 다시 찾았어요. 세상에. 이제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고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의 부모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당신 딸이 스스로 지금 성매매를 하고 있는데 내가 돌보면서 그걸 막아주고 있다. 이걸 이런 식으로 피해 여성 부모를 속여서 이 피해 여성이 가족과의 소통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단절을 시켰던 거죠. 아니, 가족과의 소통은 저 악마 같은 일당들이 뭔가 저 피해자의 부모를 속였다고는 치지만 오윤성 교수님, 이 피해자는 그러면 길을 가다가 공중전화랑 뭔가 그런 거라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걸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정신적으로 완전히 장악되고 조종 통제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루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하고 피해자 사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장기간 그 관계를 맺어오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실제로 호감을 얻거나 또는 뭐 신뢰를 갖다가 획득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 지배 관계를 형성하고 난 뒤에는 그 이 경계에서 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본인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길을 들여가면서 그 사람을 조종 통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가족 간의 연계성이라든가 소통을 완전 차단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었는가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상황에서 그루밍을 당하는 그런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어떤 심성 같은 게 좀 이렇게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남을 갖다 선하게 보고 경계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짓을 저지른 남녀, 악마라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남녀, 범죄를 저지른 남녀요, 이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도
나쁜 짓은 계속됐다면서요, 권상현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이 친구를 성매매에 이용해서 꽤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지금 가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받아서 챙긴 돈만 해도 2억 3천만 원인데 지금 이것이 가해자 계좌에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압수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2억 3천만 원 전부를 인출해서 주거지에 숨겼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지금 경찰이 가해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서 성매매 대금으로 벌어들인 2억 3천만 원을 지금 압수한 상황인데 어쨌든 여기서 더 한 가지 공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가해자들이 반성을 해도 용서받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망한 친구가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응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 천하의 몹쓸 인간들아, 정말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이 천인 공로할 사건이 자칫 묻힐 뻔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으니까 경찰이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이 수사를 하고 수사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 수사 보고서에 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특이 사항이 없다. 이렇게 해서 수사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근데 검찰이 이 수사 보고서를 받고 나서 좀 뭔가 수사가 미진하다고 느껴서 디지털 포렌식을 그 해당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봐라. 이렇게 의견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이러한 끔찍한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요즘 백성문 변호사님, 경찰 왜 이런 게, 이게 경찰이 수사하긴 한 거예요, 진짜? 일단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일단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었고 부검에서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진짜 이걸 네. 진짜 이 최단비 변호사 이 말을 믿으라고 지금 시청자분들 믿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일단 이제 디지털 포렌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망한 피해자가 있으면은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물론 그 당시는 뭐 범죄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근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좀 경찰랑은 달리 이제 계좌 거래를 먼저 좀 들여다봤습니다. 계좌 거래를 들여다보고 또 문자 메시지도 분석하고 법의학자 자문 등을 받아서 과학 수사를 펼친 결과 그로 인해서 성매매 강요, 가혹행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다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 이제 입증을 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주거를 그래서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 동거 남자도 가담한 사실을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범행을 입증을 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성매매를 알선했다, 성매매를 강요했다, 그리고 성매매를 위해서 약취를 했고 중감금을 한 상태에서 사망을 했다. 그리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어 기소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피해자분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면 아직 많은 게 남았습니다. 정말 이 악마란 표현 갖고도 부족한 이 남녀요, 법에 단죄를 받는 것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